우리 조상들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몸이 아플 때 가장 좋은 치료법은 바로 푹 쉬고 잘 자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잠이 최고다라는 뜻으로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조선시대의 명의들이 임금님의 건강을 진단할 때 자주 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임금님이 기력이 없어 보이고 자주 피곤해 하셨대요. 여러 신하들은 임금님께 진귀한 산삼이나 녹용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당대 최고의 명의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드리는 진귀한 약재는 몸의 정을 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전하의 병은 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밤늦도록 정사를 돌보느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고 잠을 이루지 못해 신이 불안정해지셨습니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기가 흐트러진 상태이옵니다. 명의는 임금님께 산삼이나 녹용 대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푹 쉬시고 낮에는 가볍게 몸을 움직여 기운을 북돋으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임금님은 명의의 말대로 매일 충분히 주무시고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셨죠.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기력과 활력을 되찾고 마음까지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보듯이 우리 조상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즉 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의 활력, 기와 마음의 평안심까지 모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모두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잠이었던 거죠. 우리 조상들은 잠을 단순히 몸을 눕히는 행위로 여기지 않았어요. 잠을 자는 공간, 즉 잠자리를 만드는 일에도 정성을 다했죠. 옛날에는 한겨울에도 추위를 이겨내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이부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솜을 두껍게 넣은 이불이나 푹신한 요를 깔고 추운 기운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웠죠. 이는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져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조상들은 베개 하나에도 건강을 담았습니다. 특히 베개 속을 메밀 껍질이나 쌀겨, 팥 같은 곡물로 채워 넣었는데요. 이 베개들은 머리에 열을 식혀주고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어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라는 두 한 조결의 원리를 잠자리에도 적용한 것이죠. 서양의 역사 속으로도 잠시 떠나볼까요? 고대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 한니발은 전략의 천재로 불렸는데요. 이 한니발이 막강한 로마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바로 잠을 이용한 전략이었죠. 한니발은 로마 군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밤낮으로 계속해서 로마 군대의 주변을 맴돌며 쉴 틈 없이 괴롭혔습니다. 낮에는 전투를 벌이고 밤에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로마 병사들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죠. 며칠 밤낮을 푹 자지 못한 로마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체력은 바닥나고 판단력과 집중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한니발은 잠 못 잔 로마 군대를 상대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잠이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을 넘어 정신력과 전투력까지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잠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피곤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아주 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현대에 이르러 밤에 자주 깨는 것으로 고통받는 시니어분들이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약 50% 정도가 크고 작은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특히 밤에 자주 깬다는 증상은 불면증을 겪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약 29%가 호소하는 아주 흔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다양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감소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며 이 때문에 어르신들은 젊을 때처럼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고 잠이 얕아져 작은 소리나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야간요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는 야간요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이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등 특정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며 밤잠을 심하게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밤에 자다가 컥컥거리거나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도 잠을 자주 깨게 만듭니다. 수면 중 호흡이 멈추면 뇌가 산소 부족을 감지해 잠을 깨우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 역시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수면 장애의 한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통증 및 질환을 꼽습니다. 관절염과 같은 만성 통증이나 역류성 식도염, 불안 장애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질환들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밤에 깨는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잠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려요. 잠이 부족하면 뇌에 쓰레기가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낮 동안 뇌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찌꺼기가 생기는데,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있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부가 싹 청소해 줍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니 찌꺼기가 계속 쌓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알츠하이머 병치매에 걸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우리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죠. 둘째,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질 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술에 취한 것처럼 휘청거리기 쉬워요. 실제로 수면 부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55%일 때와 비슷하게 우리 몸을 둔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고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 낙상은 뼈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해요. 충분히 주무셔야 몸의 균형을 잘 잡고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이 두근두근, 혈압이 높아집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때 심장도 쉬어야 하는데 잠을 못 자면 심장이 계속해서 빠르게 뛰어야 하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나와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잠은 우리 심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넷째,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잘 낫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면역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때 만들어지는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군인의 수가 줄어들고 힘도 약해져서 감기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뎌지게 됩니다. 튼튼한 몸을 유지하려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충분한 잠이 꼭 필요하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꿀잠을 잘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꿀잠을 위한 특급 해결책들을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 함께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몸의 리듬을 지켜주세요. 우리 몸은 아주 신기하게도 밤이 되면 잠이 오고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주말이라고 늦잠 주무시지 마시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잠을 청하기 훨씬 쉬워질 거예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꾸벅꾸벅 조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오후 2시 이전에 아주 짧게 30분 정도만 눈을 붙이시는 게 좋답니다. 두 번째는 잠자는 공간은 잠자는 공간으로만 두는 겁니다. 잠자리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어야 해요. 침대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면 우리 뇌가 침대를 쉬는 곳이 아니라 노는 곳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죠. 주무시기 1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은 멀리 두시는 게 좋아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뇌를 깨워서 잠을 방해하거든요. 또 잠자는 방 안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잠옷은 편안한 것으로 입으시고 가습기를 틀어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비계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듯이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야 잠이 솔솔 잘 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한번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 전체가 편안해져요. 긴장이 풀리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또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도 추천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 어깨, 허리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숙면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몸이 뻐근하지 않아야 잠도 잘 오겠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어느새 꿀잠 주무시는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혹시 이 방법들을 써보신 후에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해결책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이요.